안녕하세요. 방송한 노무사 TV의 방송한 노무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그 네이버 블로그에 방송한 노무사 함께 블로그에 개인적 질병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가 인정되는지 글을 제가 최신에 올렸는데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고 전화 주셔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은 그거예요. 이런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 그래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실업급여는 뭐 그 기본적인 요건이 있잖아요. 18개월 동안에 180일 동안 또 비자발적 사유로 또 어떤 취직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급을 해주는데요. 그 수급자 인정 요건 중에서 어쩜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해고나 권고사직, 기간 만료 등.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질병이나 뭐 임신, 출산, 장거리 이사 이런 그러니까 자발적 사유일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입증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또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렇게 업무에 취업 컷을 명령받았고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면 그거는 뭐 비자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질병으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병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그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두로만 했을 때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질병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판단을 하거나 소견을 받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우선 받아야 되겠죠. 진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주장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진료를 퇴직일 전에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8주 정도의 치료를 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이런 반드시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주치 선생님의 의견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의견이냐면 앞으로 몇 개월 치료 후 이 질병으로 인해서 최초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게 힘들다 이런 게 있고 추후 장래에는 요게 이제 나면은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요런 내용이에요. 요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최초에 진료받을 때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근데 이 질병이 나면 추후에는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정확히 치면 2단의 소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치료 후에 정상적 근로가 불가능하다. 이런 소견이 있으면 근로를 할 수 없잖아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하고 관계가 중요한데, 왜냐면 이건 개인적 사유로 일단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의 코드 체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정정하거나 소명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최초에 이직 확인서와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할 때 정상적으로 자발적 사유인데도 될 수 있는 사유로 코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에게 나 그냥 관두겠다, 사직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종전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우니까 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다른 업무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전환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자발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사유처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부나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요런 내용이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고용센터에서 추후에 사실 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다른 병가를 허용하고 다른 업무로 전환을 허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관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원칙대로 근로 의사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관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실업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의료기관의 판단과 회사의 조치를 기초로 고용센터에서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신체 조건과 담당하고 있던 업무와의 상관관계,
있죠. 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떤지. 그다음에 회사에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았는데 이 질병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회사에서 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확인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런 상호 관련성 등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라는 부분은 항상 부정수급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센터에서도 그런 사유를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자발적 퇴사잖아요. 근데 이제 질병이라는 부분 때문에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입증해 는 거기 때문에 예외적인 부분의 입증 강도는 다른 원칙적인 부분보다 강하고 부정수급의 위험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아까의 그 의료기관의 소견서라든가 주치의사의 소견, 그다음에 회사에서 조치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질병에 의한 부분은 우선 전문가나 아니면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시고 추후에 서류 등을 소명 자료 등을 꼼꼼하게 살펴가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하고 관계에서도 코드 체크할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개인 사정으로 우선 체크된 다음에 나중에 정정하는, 변경하는 이런 절차보다는 회사하고 이런 내용을 꼼꼼하게 의료기관에 진단하고 업무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거부하고 승인하지 않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갖추신 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인 질병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우리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